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한 가족 앨범 파트 2입니다. 네. 저번 1월달에 한번 파트 1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언제 두 번째를 하나 했는데 어떻게 하게 됐네. 그래가지고 전에 첫 번째 거를 했던 거를 조금 복귀를 좀 할게요. 네,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라즈베리 파이가 뭔지는 아시죠? 네. 소형 컴퓨터입니다. 여기에다가 가족 포토 앨범을 USB에 담아가지고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에 포토 앨범을 띄워가지고 네.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서 포토 앨범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게 포토 앨범이 보통 핸드폰에 있다 보니까 오랫동안 저장되긴 하지만 사실 볼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내가 USB에 넣기만 하면 앨범에 갱신되게끔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핸드폰에만 있는 사진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만들고 했었고요. 그 정도는 처음에 이제 이건 외부에 공개되는 건 아니고 집안에서만 보는 거기 때문에 집안에 공유기를 이용해서 공유기 안에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서 서버를 띄운 다음에 USB를 이용해서 포토 앨범은 담는다. 그리고 포토 앨범은 리액트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리액트로 하려고 했던 이유는 안 해봐서 처음 걸 해보려고 리액트를 했었고요. 이런 구성으로 하려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리액트를 하려다 보니까 프론트 다운을 좀 해야겠더라고요. 레이아웃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레이아웃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리액트 설치하는 거를 한번 했었고요. 리액트 설치하는 거, 그리고 리액트에 대한 간단한 문법,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서 만드는 간단한 예제 페이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었어요. 1월달에 했었던 것 같은데 만들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만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귀찮아졌어. 아 이거 언제 다 하지? 그러다가 한 1주인가 2주 전에 다시 한번 하다 보니까 그때 한번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시스템 구성도는 그대로입니다. 공유기 안에서만 들어있기 때문에 집안에서 로컬 IP로 들어갈 수가 있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없습니다. 그냥 외부에서만 못 들어가요. 목차는 라즈베리 파이 소개,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 OS 설치, 노드.js 설치, 리액트 설치, 포토 앨범 USB 설치, 서버 구동 및 테스트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라즈베리 파이를 얘기했는데 라즈베리 파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할게요. 이거 제가 보이네요. 슬라이드 쇼. 라즈베리 파이는 영국 라즈베리 파이 재단에서 만든 소형 컴퓨터입니다. 요거 학생들에게 그 프로그램 목적으로 만든 건데 현재는 교육에 쓰거나 아니면 DIY, IoT 등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DIY가 아까 내가 찾아봤거든요. 뭐의 약자일까? Do it yourself. 네가 만들어, 그런 뜻이더라고요. 현재는 라즈베리 파이 5가 출시가 됐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좀 옛날 버전인데 3 버전입니다. 조금 좀 옛날 거죠. 최근 건 이게 한 약 5만 원대에 샀던 것 같은데 지금은 라즈베리 파이가 성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10만 원이 좀 넘는 것 같아요. 넘습니다.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 5가 최근에 또 업데이트가 돼서 메모리가 16기가짜리가 나왔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옛날에 윈도우 95가 메모리 32메가에서 놀았는데 16메가인가? 16메가 윈도우 95 16메가에서 놀았지. 내가 윈도우 95를 8메가에 돌려가지고 힘들게 썼거든요. 이게 그럼 예전 286, 386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렇게 보고 그렇죠. 옛날에 윈도우 95가 이것보다 더 낮은 사이에 돌았으니까. 이게 5까지 오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2, 3, 4는 거의 동일해요. 크기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를 감싸고 있는 그 외형도 2, 3, 4는 다 호환이 되는데 5는 호환이 안 돼요. 좀 커졌습니다. 이게 좀 커다 보니까 5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방열판을 좀 달아야 좀 동작을 하게끔 되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안 달아도 됐고 필요하면 방열판을 달아가지고 좀 시켰는데 5부터는 워낙 AI도 하다 보니까 방열판을 좀 달아야 쓸만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크기가 커져서 기존에 있는 케이스와도 포함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입력 전압도 이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5V에 3A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5V에 5A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5V에 3A가 어떤 거냐면 5V에 3A면 뭐 삼성 안드로이드 충전기 그거가 5V에 2A 정도, 혹은 3A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5V에 5A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핸드폰 충전기로는 좀 어렵다, 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5부터는 전용 이런 아답터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안 사봐가지고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무튼 전용 좀 필요하더라. 그리고 이거를 쓰려면 여기 OS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기존에는 3때만 해도 그 라즈베리 파이에 들어가는 OS 이름이 라즈베리안인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라즈베리 파이 OS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이렇게 바뀌었고,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라즈베리 파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로드에 들어가면 라즈베리 파이 이미지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얘를 이용해서 설치할 수가 있고요. 얘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면 밑에는 이 화면이 뜹니다. 뭘 설치하게 되냐면 설치하려고 하는 너의 그 하드웨어가 뭐냐, 여기에 3도 있고 2도 있고 4도 있고 8까지 있는데 저는 지금 3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OS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32비트가 있고 64비트가 있고, 그리고 나스를 쓰기 위한 나스용 OS가 있고, 메디어를 위한 메디어에 관련된 OS가 있고, 여기는 지금 이 라즈베리 파이의 일반적인 OS, 그러니까 라즈베리 파이 OS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어디에 설치를 할래? 여기 보면 이 SD 카드인데 외장형 SD 카드 조그만 거, 여기에 설치를 한다고 한 다음에 설치를 하면 여기에 OS가 설치가 됩니다. 처음에는 집에 있는 이 여고가 8기가짜리여가지고 8기가짜리에 설치를 했는데 8기가를 설치하고 나니까 300메가가 남았나? 그리고 거기다가 노드.js를 설치하니까 용량이 풀났습니다. 그래서 8기가로는 안 되고 최소한 16기가는 있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64기가를 샀어요. 좀 겁나더라고. 64기가를 샀는데 얘가 인식을 16기가나 32기가까지 하면 아깝잖아요. 그게 겁나더라고. 그래서 했는데 다행히도 64기가를 인식을 해서 최신 OS를 샀으면 걱정을 안 했는데 이게 좀 옛날 거다 보니까, 그래서 OS를 설치하고 넣고 전원을 넣으면은 OS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OS가 설치가 된 거를 보여줄게요. 다 아는데 해보는 거야. 동영상 찍고 있으니까. HDMI가 있어서 연결을 하고요. 세팅은 와이파이를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무선이 기본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얘는 예전 버전이기 때문에 5V 2A 5V 2A면 와트로 계산하면 전류 곱하기 전압이기 때문에 10W가 됩니다. 얘는 10W 정도 쓰는 거죠. 와트를 왜 하냐면 내가 요즘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와트라는 이 얘기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최소화하는 기기가 구동이 되려고 하면 몇 와트가 필요한지 그런 거,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몇 와트 정도는 돼야 충전이 고속으로 되는지 저속이 되는지, 와트는 전류 곱하기 전류 전압, 이런 것들을 다시 보다 보니까 이게 좀 느립니다. 하드웨어는 버전 3인데 최신 OS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느리다는 생각이 안 했는데 많이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도 한참 오래 걸리고 오래 걸립니다. GUI가 있나요, 얘도? 있습니다. GUI를 보여주려고 이거 찍은 거예요. 이렇게 GUI가 있고 마우스를 가져오지 않은 관계로 화면을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GUI가 있다. 이제 OS까지 설치됐으니까 포토 앨범을 설치를 할 건데, 포토 앨범을 리액트 기반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리액트가 노드.js 기반이다 보니까 노드.js를 먼저 설치를 해야 합니다. 노드.js를 설치를 할게요. 노드.js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주 쉬워. 뭐 두 줄이면 설치가 되더라고요. 갑자기 앞에 가면은 노드.js를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버전하고 OS를 선택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노드.js LTS 버전을 선택을 했고 지금 설치된 라즈베리안이 리눅스다 보니까 리눅스를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할 수 있는 이렇게 스크립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C URL 설치하고 기존하고 좀 모습이 달라졌다? 이렇게 하면 설치가 됩니다. 다른데? 다른데? 이거였는데? 또 업데이트가 되고. 그새 별로 안 됐는데 업데이트가 됐네. 네, 이렇게 해서 이 C URL 이 설치하고 FNM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생겼더라고요. 이걸 설치하게 되면 이 두 줄이면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드의 버전 확인하는 거, 그리고 npm의 버전하는 거, npm은 버전을 확인하는 거고 이 두 줄이면 실질적으로 설치가 끝납니다. 그러면은 OS 한번 들어가 볼까요? 조금 전에 라즈베리 파이에 들어가 볼게요. 네, 접속을 했고 노드.js 버전 그러면은 22.15 22.15 맞네. 22.15 버전이 같은데 왜 다르지? FNN 이거네. 이거 두 줄 맞죠? 이렇게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노드.js를 설치한 다음에 리액트를 설치를 할게요. 리액트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npx라는 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npx하고 create react app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 이렇게 해주면 원래 리액트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면 그냥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설치가 프로로 됩니다. 됩니다. 그리고 실행 npm 스타트 하면은 이렇게 뜹니다. 여기까지 뜨면 정상적으로 된 거예요. 이것도 참 재밌더라고. 이게 뭐가 재밌냐면 이거를 설치하기 전에 내 PC에서도 설치해봤어요. 왜냐면 그때 파트 1 얘기했을 때 이때도 노드.js 리액트를 설치할 때 이슈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렇게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설치가 안 됩니다. 이게 내가 했을 때가 2025년 1월이었으니까 24년 1월 한 달, 두 달 전인가 리액트 19가 나면서 라이브러리 호환 때문에 해가지고 이게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지 않아서 리액트가 리액트를 설치를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버전을 좀 낮춰가지고 이메일 버전을 해야 리액트가 설치가 됐었어요.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설치를 집에서 해보니까 그 이슈가 똑같이 생기더라고요. 아직 개선이 안 됐구나. 그러고 나서 며칠 한 일주일 됐나?
이번에는 직접 이 OS 리눅스에 설치하니까 바로 설치가 됐습니다. 뭐지? 그때 업데이트가 됐나? 분명히 테스트하려고 며칠 전에 했을 때는 안 됐는데 안 된 거가 한 달은 안 돼요. 한 달 채 안 돼요. 그러다가 바로 또 설치가 돼서 리액트가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좋아, 설치했어. 그 다음에 이제 리액트를 설치를 했으니까 웹서버를 띄울 건데 경로를 웹앱스에 포토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포토 앨범 소스를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npm 스타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처음에는 모양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리액트를 이용해서 리액트를 한 이유가 리액트를 공부하기 위해서였는데 클로드가 만들어졌어요. 클로드야 포토 앨범을 만들어줘. 그랬더니 얘가 지가 리액트로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더미 데이터까지 만들어줘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없지만 지가 이렇게 해준 겁니다. 다 해주네. 나중에는 이제 이거를 더미 페이지가 아닌 내 실제 USB에 들어가 있는 그 사진으로만 바꿔주는 역할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거를 좀 해주려고 이제 이걸 띄웠고 또 들어가 볼까? 그래서 죽었나? 갑자기 안 될까? 느리구나. 좀 느립니다. 그 포토 앨범에 설치된 웹앱스 포토블지에서 웹앱스에 포토라고 디렉터리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아까 소스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npx npm이었나? 해가지고 디렉터리를 띄운 거죠. 이제 사진을 연결합시다. 여기에는 앨범이니까 가족 앨범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하고 컴퓨터에 연결하시나요? 아니요. 왜요? 여기다 꼽을 줄 알았어요. 보여주려고. USB가 어떻게 돼 있다. 포토라는 볼륨으로 되어 있고 데이터라는 디렉토리가 하나 있어서 그 안에 포토하고 비디오를 넣었어요. 비디오는 동영상이 들어가 있고 나중에 동영상도 하려고 해요. 지금은 사진만 들어있고 사진은 이게 나의 히스토리입니다. 전멸 목록 이쪽은 1999년도부터 옛날 사진은 다 스캔 떠가지고 넣었거든요. 최근에 25년도까지는 없네. 이런 형식으로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고 얘를 시트에 무섭죠. 시트에 들어가면 다 지워질 것 같잖아. 데이터가 어마운트예요. 얘를 여기에 넣습니다. 그러면 이 USB도 자동으로 USB를 마운트를 합니다. 어디에? 이게 메디아라는 데가 있어요. 미디어에 들어가면 단테스 아이디가 있네.
계정이 들어가고 이 들어가면 대문자 포토 아까 USB의 볼륨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보여주려고 했던 거고 포토에 들어가면 아까 이게 데이터라는 거 있었고요. 그럼 이 안에 이제 포토하고 비디오라는 폴더가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마운트가 지금 미디어에 내 아이디에 포토에 데이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리액트 앱은 웹앱스 안에 포토라는 곳에 있기 때문에 이 USB에 있는 사진을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불러오면 해킹이지. 그 허용되지 않은 곳에 넣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포토 앨범 같은 경우에는 웹앱스에 포토라는 곳이 있고 여기에 리액트로 만들었다 보니까 퍼블릭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퍼블릭. 그 안에 데이터라는 곳에다가 다 사진을 넣을 겁니다. 왜냐면 이 안에 집어넣어야 사진들을 웹페이지에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사진을 USB에 담은 다음에 매번 이걸 여기 복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소프트 링크를 겁니다. 윈도우에 있는 단축 아이콘 개념인데 ln-s하고 원본 경로, 링크 파일 경로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 웹앱스의 포토에 퍼블릭이었나? 퍼블릭에 들어가면 여기 있는 데이터인데 실제로는 여기를 바라보는 거죠. 미디어 아까 봤던 단데스의 포토의 데이터에 들어가면 이제 아까 저 내용이 그대로 있는 거죠. 이렇게 소프트 링크를 걸어놓으면 파일을 복사해 놓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뭘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노드.js로 서버.js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왜냐면 리액트는 서버에 있는 거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프롬프트단에 있는 그 프레임워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호출을 못 해가지고 서버에 있는 파일을 JSON으로 떨궈놓은 건 읽을 수 있는데 동적으로 JSON을 만들 수가 없어서 여기에 하나로 동적으로 내 현재 디렉토리 아까 그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JSON 형태로 만들어주는 서버 JS를 만들어놨어요. 얘도 클로드가 만들어줍니다. 무서운 녀석이야. 실행을 어떻게 하지? 요거 하기 위해서는 이 노드.js를 이용해서 웹서버를 만들었을 때 익스프레스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익스프레스는 노드.js에서 웹서버를 띄울 수 있는 프레임워크고요. 그 다음에 CURS라는 걸 설치를 해줍니다. 그거를 설치를 해주는 건 보안 때문인데 보안을 약간 허무는 그런 건데 해볼게요. 우선 리액트가 호출할 서버를 띄워봅니다. 노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노드 서버.js 호출하게 되면 띄우게 되면 로컬호스트 4000번 자 로컬호스트 4000번 호스트 4000번 네 API를 호출하면 있긴 한가? 로컬호스트가 아니지 여기지 지금 로컬호스트는 내 PC죠? 네. API에 리스인가? 아니네.
API의 디렉 트레이스. 아래 거 그대로. 그러면은 동적으로 이제 아까 그 USB에 들어있는 디렉토리 구조를 이렇게 좀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목록이죠. 이렇게 만들어서 호출을 할 수 있게끔 동적으로 만들어놨고, 리액트도 띄워볼까요? 리액트 어떻게 띄우지? npx 스타트였나? npm 스타트. 얘는 3000번에 뜹니다. 근데 좀 느려요. 하드웨어가 좋으면 괜찮겠지? 그런데 사실 띄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156번 3000번에서 지금 저기 얘를 호출을 해야 되잖아요. 얘를 호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호출할 수 있도록 뭔가 세팅을 하나 해줘야 돼요. 요건데 목데이터.js 요거. 근데 그거를 크로스트에서 호출을 하니까 헷갈린데, src 목JS에 서버 위치를 156. 여기 아까 얘가 얘니까 얘를 호출해야 px 한번 뜨면 좀 빨라지더라고요. $100,000짜리 사야겠는데. 산지 몇 년 돼가지고 너무 느리네. 사실 여기다 한 이유가 내가 하려고 했던 포트앨범이 그렇게 사양이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미지만 보여주는 건데 서버 사양이 너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 설치했는데 이거는 가벼운 것 같은데 저 하드웨어 저 3버전에다가 지금 OS를 설치한 거가 좀 무거운 것 같아요.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API를 이렇게 호출해서 디렉토리, 아까 포토 오래 디렉토리 있었죠? 네, 거기에 있는 거를 가져와서 이제 보여준다. 네, 느립니다. 나의 젊을 때 사진을 보니까
2002년도 군대 제대하고 나서 여행을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제주도에 혼자 갔다 왔습니다. 자전거 타고. 천천. 7월이면 월드컵 할 때 아닌가요? 월드컵을 나 밖에서 봤어요. 4월에 제대했거든. 제대하고 한 3개월 정도 지났네. 가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사진기가 고장이었습니다. 사진기가 고장나는 것을 목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그 배에서 알았어요.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래서 일회용 카메라를 2개인가 3개를 샀습니다. 열심히 찍었지. 나중에 현장을 하고 보니까 몇 개는 안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포토 앨범을 좀 느리긴 한데 보실 수 있더라. 네, 이 포토 앨범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 맞죠? 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더 디벨롭 하실 예정이 있으신 게 있나요? 하나 있는데 하나는 이미지가 지금 사진에 있다 보니까 이미지가 하나당 1메가에서 3메가 정도 되니까 아까 그때 리사이즈하는. 디렉토리가 한 140, 400개짜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로딩이 너무 느려가지고 썸네일을 해야 되는 거 하나 있고 또 아까 USB에 아까 동영상도 있었잖아요. 동영상이 또 재생도 플레이하는 걸 UI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까지는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스크립트 하나 만들어서 얘를 OS가 뜰 때 자동으로 호출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뜨는 거죠. 얘를 끄면 꺼지잖아 그냥. 네. 그럼 켰어. 그러면 내가 다시 쉘로 들어가가지고 서버를 매번 띄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넣어야겠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약간 옛날 사진들 많으시니까요. 필름 사진도 요새 막 AI로 옛날 사진들 막 엄청 보정해주는 그런 맞아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기능을 넣어서 약간 뭐 연도별로 해갖고 뭐 90년대 이전에는 빡센 보정을 해서 예쁘게 해주고 뭐 2000년대는 조금 덜 보정, 2010년대는 아주 조금 보정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괜찮은데? 네, 좀 더 가족의 뭐 옛날 사진을 그 시대의 퀄리티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조금은 보정된 추억을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하면서 좀 다행이었던 거가 이게 사진을 찍고 나서 이거를 계속 그러니까 핸드폰만 듣는 게 아니고 나름 저기 IP 타임 나스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계속 넣어놨었어요. 그래서 이게 있으니까 그렇죠.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걸 보고 싶은데 없으면 계속 핸드폰에 있다가 어느 순간 핸드폰 바뀌고 포맷 때문에 사진 날아가고 이게 반복될 것 같아서 한번 해보고 싶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